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통일 이후 북한에서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근 한 세기 동안 벌어진 다른 나라의 과거 청산 사례를 쭉 돌아보았고, 이에 기초해 북한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제 의견이라는 점 확실하게 밝힙니다. 북한에서 과거사 청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과거사 청산은 아래의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첫째로, 과거사 청산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북한의 경우 외세에 의해 강점됐던 나라의 기준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과 같은 가혹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아르헨티나 또는 콜롬비아식의 과거사 청산 방식이 북한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처벌 대상자 수위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가혹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북한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이 단합해야 하는 실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새로 양산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처벌하게 되면 가족과 친척을 포함해서 그 영향이 수십 명에게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처벌 대상자와 처벌 수위는 북한 인민들의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한국이 들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북한 인민의 몫입니다. 북한 인민이 됐다고 할 때에야 과거사 청산이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 관련 법령은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만들게 해야 합니다. 과거사 청산의 원칙에서 저는 세 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 단죄를 못한 역사가 거의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론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과거사 청산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는 경우 이것이 최소 수십 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갈등과 반목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체 인민들의 의견을 참작해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처벌 수위를 정해하며, 일단 정해지면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던 사람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면서 북한 당국이 수많은 인민들에게 저지른 죄를 감안할 때 북한 인민들이 복수심에 차넘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북한 인민에게만 맡겨놓으면 청산이 정치적 이슈로 확대돼 무차별적인 복수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가 집단이 파견돼 적정 수위를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우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처벌 대상이 되는 과거 기득권 세력은 철저히 현직에서 배제하고 죄를 따져봐서 사면자와 처벌자를 가려내는 일을 벌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이 집중될 보위부와 같은 과거 권력 탄압 조직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산하고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기초를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보위부, 보안서, 노동당 기관의 종사자들은 출국을 엄격히 금지시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북한이 중국과 15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도주를 완전히 막기는 불가능하긴 하겠죠. 그러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죄가 엄중한 범죄자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전범을 수배해온 독일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가 지나면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하겠죠. 이 단계에선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북한에서 자행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조사하는 데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조사위원회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투고할 수 있는 통로를 무수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게 되면 누구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무수히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사위원회의 종사자 숫자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될 분야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정치범 성수에서 일어난 인권 탄압 사례 조사 등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외에 교화소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제한 사례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운영하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단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 기초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처벌 수위를 묻는 조사를 합니다. 처벌은 사형, 종신형, 구금형, 오지 추방형 등을 적용합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 등 관련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처벌 수위를 감안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의견과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절충된 형태로 과거사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입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공정하게 집행하는 과정이 요구되게 됩니다. 북한에서 과거사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 주황당 부장보다는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학살했던 말단 보위원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전범재판에서 독일군 장성보다는 나치 수용소 경비원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전례가 매우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일제 통치 시기 중추원 고위 인물들보다는 일본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 학살한 인물이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범위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이건 순전히 제 의견인데 북한에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처형되는 인물은 인구의 0.01%, 즉 2,00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금고형을 받는 대상자는 2만 명 수준, 자살 몰수 및 상골 오지로 추방을 보내야 할 사람은 20만 명 미만 수준이 적당할 것 같다고 봅니다. 이 숫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원칙을 세우면 그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렵다는 점도 저는 인정하지만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처벌자를 인구의 1%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처벌자가 너무 많을 경우 북한의 화합을 이룩하는데 또 다른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과거 북한의 기득권층이 이를 우려해 김정은 체제 종식에 앞장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점은 어떤 형태로 통일이 찾아올지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북한 내부 봉기로 김정은 체제가 끝난다면 이때는 이에 앞장선 인물들에 대해선 나름 공적을 감안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민항쟁으로 김정은 체제가 끝나는 경우 마지막까지 체제에 충성한 부역자에 대한 처벌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사 청산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이 붕괴되는 형태에 따라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극구 막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북한 지배계층이 죄를 숨기고 증언자를 없애기 위해 붕괴 직전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전부 학살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북한의 비상사태가 오게 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세력이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례로 유사시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학살하는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는 전단을 살포한다면 실제적 집행에 참여할 하부 관계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리 이런 유사시 대비용 전단을 만들어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용소가 위치한 지역의 전단을 살포하는 정도의 예산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과거사 청산이 없으면 북한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각에서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북한의 과거사 청산 모델로 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절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흑인들에게 지은 죄와 북한 김실가가 주민들에게 지은 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느슨한 법률로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를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점은 북한의 과거사 청산만큼은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됐다고 했을 때 과거사 청산이 비로소 끝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